네, 그럼 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박정권 때 이제 이걸 맺는 게 국가가 이제 말하자면 국민들의 그 저축 비슷하게 보험료를 이제 모아가지고서는 그 돈을 이제 일종의 이제 국가의 자본으로 이제 활용하고 여기저기 이제 투자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했다 이런 식의 아주 그 흥미로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이제 그걸 우리나라의 이제 그 건강보험 제도가 말하자면 이제 비스마르크 시대에서부터 유래하는 것처럼 독일식의 보수적인 복지국가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죠.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흐름은 그러니까 비교적 독일과 우리를 비교한다는 게 이제 수준 차가 너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제도 골격만 보면 이제 상당히 이른바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유사한 그런 모습을 좀 갖고 있지 않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복지의 카바 영역이라든지 그렇죠. 뭐 수준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면에서는 이제 비교가 이제 그렇죠. 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말씀이죠. 기왕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지금 이 건강보험 제도가 제가 있기로는 이제 우리나라 그 복지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큰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괜찮은 건가요? 지금 시스템이? 아니면 뭐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의료보험 시스템을 이제 개편하자고 하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갖고 있는 최대 단점은 큰 병이 걸리면 별로 쓸모가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보험 암이라든지 그렇죠. 만성질환 그러니까 큰 병, 그래서 뭐 비싼 기계들을 써야 이렇게 치료 가능하거나 또는 최신의 어떤 의료기술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질병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에서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병을 걸린 사람들이 다 이제 돈을 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확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재정 문제가 역시 좀 걸리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 보험료 올리는 게 이제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정치적인 정책 전술적인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째서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미래에 자기가 뭐 암이 걸리겠다 이런 거 그래서 의료보험에서 나를 지원해 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우리가 요즘 살다 보면 우리나라는 내가 직접 돈을 내야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저도 뭐 애를 키웁니다만 애 하다못해 애 급식비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내 지금 소득을 깎아먹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좀 큰 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김 박사 마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사실 우리나라가 조세 부담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 재정을 확충하려면은 부담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저항이나 비판이나 이런 게 많아서 지금 이제 문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아까 그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올리자를 사회적 아젠다로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대중들이 그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사회적 조건, 상황 같은 걸 좀 먼저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의료보험이나 연금 같은 거 이제 받을 때 소득의 상한선을 정합니다. 근데 이제 소득의 상한선을 대폭 높인다든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고소득자들은 그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약제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약값을 지불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이제 진료에서 어떤 처치를 하거나 치료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서도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낭비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올리자를 막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쥐어짜서 하고 있다. 이걸 좀 많이 드러내서
대중들이 예. 올린 것에 대한 당위성을 좀 네. 인식할 수 있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아까 이제 큰 돈 들어가는 뭐 예, 예. 암 보험이라든지 예, 이런 예. 것들은 이 사보험으로 이렇게 이제 처리하자는 이런 경향이 이제 있는데 예. 또 반대로는 이제 그 건강보험 하나로 그래가지고서는 그런 것까지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사보험을 두지 말고 예. 사회보험으로 이제 다 하자. 이런 의견들이 예.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러면은 김 박사님은 사보험을 찬성하는 것 같이 그런 입장이신 것처럼 들리네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같은 복지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사보험이 없는 나라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 같은 것들을 네. 들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 우리가 양자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없애는 거는 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무식한 행동이고, 그렇다 이제 그러고 또 이제 우리가 과도적으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다른 한편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까 이제 진보 정당 얘기도 예. 나오고 사회 세력이 이제 또 국민들의 의식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쪽 일각에서는 무상의료 이런 걸 또 많이 외치단 말이죠. 예.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보험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보험조차도 예. 건강보험조차도 무상의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용은 누군가 내는 거죠. 우리가 보험료를 내든. 아니 자부담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 또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이제 보조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공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무상의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나라 지금 시스템. 네. 예. 지금 그러면은 무상은 아니죠. 무상의료는 전형적으로 영국에서 이제 하고 예. 있는 걸로 이렇게 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무상의료라는 그런 어떤 캐치프레이즈 같은 게 허황된 겁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보험제도를 또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되는 문제 이런 것도 있을 것 근데 같은데. 이제 무상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제 생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의료 서비스 공급자를 통제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통제하는 문제, 제약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유달리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이윤 동기에 대해서 움직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독일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독일을 잘은 모릅니다만 이제 주로 이제 사회봉사기관에서 종교기관이나 이런 데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개인이 하거나 대기업이 하거나 이런 게 대부분이니까 이 사람들을 통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통제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어떻게 의사나 간호사들을 또 병원을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의사협회랑 정부랑 매년 의사들이 하는 치료의 값을 얼마를 매길 것인가. 이 결정을 하거든요. 의료 수가를? 예. 그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담합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그거를 이제 정부랑 협상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감기 치료 한 번 하면 500원이다. 그럼 이제 의료보험 환자들은 모든 병원에서 500원에 이제 서비스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이걸 계속 올리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면 훨씬 더 그걸 통제하기가 쉬운데 이제 민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부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근데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민간 경제 활동이라든지 기업 활동 등등 여러 분야에서 이윤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를 통제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이제 의료 행위 같은 것도 예. 왜 통제를 해야 돼요? 의료행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우리가 개개인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게 조금 얘기가 그거는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일반 기업이 상품 만들어내고 가격 결정을 하고 일방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통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라는 상품이 갖고 의료라는
재화가 갖고 있는 특성이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알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전에 저 상품이 어떻구나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요? 복지 경제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예. 그거에 대한 생산가가 얼마인지, 아파트 생산가가 얼마인지, 그거 정보 잘 모르는데요. 예. 아마 다른 분들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유독 병원 관련된 것만 이렇게 모른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 부분은 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핸드폰에 대한 정보는 핸드폰은 쉽게 누구나 다 갖고 있으니까 어떤 핸드폰이 좋은지, 애플이 좋은지, 뭐가 좋은지 쓰는 사람들한테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의료 서비스는 그런 식으로 물어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해 본 사람이 내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고, 예를 들면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가 다른 의사들에 비해서 어떤 점에서 낫다라고, 네. 그런 정보는 쉽게 얻을 수가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집합적인 그 공급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네, 경제학적 알겠습니다.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이제 의료 상품이나 의료 행위의 이제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의료 수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정한 선에서 통제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한 가지 더 근데 이제 제가 그 질문 드린 게 전체적인 이제 이 의료보험 시스템이 지금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무상의료 얘기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죠. 저는 이제 무상의료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그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을 좀 확대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의 그 어떤 질병들을 우리가 의료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큰 변화를 갖지 않더라도 무상의료라고 하는 것에 이제 유사한 상황까지 이제 도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사회보험제도를 이제 더 확대해가지고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암보험이라든지 만성질환, 심장병 등등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의료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시네요. 그 결국은 이제 그 전에도 얘기한 지금 비스마르크 박정희 대통령 얘기할 때처럼 김 박사님은 보수적 복지국가론. 그러니까 보수 복지국가론이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회의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시네요. 이제 좀 희망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없나요? 아니 근데 우리가 스웨덴 지금까지 역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걸 넘어서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스웨덴이 좋긴 하지만 독일도 나쁘진 않거든요. 오늘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면은 독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스웨덴 너무 높으니까 스웨덴보다는 독일 정도 쫓아가는 것만 해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쉽지만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